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이고 가정주부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 금방 결혼을 했고 또 아기를 일찍 낳는 바람에 제 첫 아들이 지금 대학생으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요. 남편과는 동네에서 아는 오빠 동생 사이로 연애를 잠깐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시아버지께서 시한부 선고를 받아 투병하시는 바람에 계획에 없던 결혼을 좀 앞당기게 되었었지요. 우리 마, 너 저 건너집 쌀집 딸내미 희선이하고 만나고 다닌다더니 그게 사실이냐? 네, 아빠? 뭐 만난 지 오래되지는 않았고 그렇게 심각한 사이는 아직 아니에요. 내가 쌀집 사장하고 20년 넘게 바둑을 두는 사이인데 그 집 사정이라면 내가 벌하지. 그 집 바깥 양반도 안사람도 모두 점잖고 성실하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다. 희선이게도 참하고 심성 착하고 애비가 세상 뜨기 전에 우리 큰아들 장가가는 거 보고 싶은데 어떠냐? 네? 그래도 희선이나 저나 좀 결혼하기엔 너무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아버지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우리 마 세상에 별 여자 없다. 아버지 느낌에 너와 희선이는 잘 어울리는 한상이야. 네가 좋아 사귀는 여자고 그 집안도 화목하고 좋은 집안인데 더 고민할 필요 딱히 없어 보인다. 너 장가가는 거 보면 아버지도 마음이 많이 놓일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예정에도 없던 결혼식을 빨리 올리게 된 저와 남편이었지요. 일찍 떠밀리듯 결혼하게 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여태껏 살아오면서 일찍 결혼한 것을 딱히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남편은 성실하고 나름 애처가이면서 아이들에게도 더없이 자상하고 좋은 아빠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저와 남편이 결혼 후 한 계절을 못 넘기고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부동산을 이어받아 꾸려가고 있어요. 저는 결혼 후 여태껏 일남 일녀를 키우면서 가정주부로 살아왔고요. 저희 집은 시어머님, 동서 부부와 다세대 빌라 위아래층에 나란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빌라의 3층에서 살고 동서 부부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빌라의 4층에 거주 중이지요. 뭐 시집살이라면 시집살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라이프 스타일인데 솔직히 동서네 부부가 들어와 살기 전까지 제가 특별히 성가시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3년 전 사업을 하다가 대차게 말아먹은 동서 부부가 시어머님이 거주하시는 빌라의 4층으로 들어왔고 그때부터 좀 피곤한 일이랄까?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동서 얼굴에 웬 붉은 반점이 그렇게 가득이야? 어머님도 얼굴이 동서랑 매한가지네요? 뭐 음식이라도 잘못 드신 거예요? 아, 형님 오셨어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어머님이랑 제가 참가하는 임상실험 아르바이트요. 그게 공복에 약도 먹고 또 맨 얼굴에 연고를 바르면서 효과를 보는 건데 저랑 어머님은 체질이 비슷한 건지 이렇게 붉은 발진이 피어오르네요. 애미야, 이렇게 얼굴에 트러블 인 실험자는 아르바이트비가 1.5배라 하지 않았니?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하고 저는 쌍으로 발진이 올라왔으니 합치면 일당이 다른 사람들 고비겠어요. 아이쿠, 다행이구나. 얘 둘째야, 이거 발진 들어가기 전에 후딱 증거 사진으로 남겨놓자꾸나. 내일 센터 방문해서 또 얼굴이 멀쩡하기라도 하면 그것들이 딴소리 할지도 모르잖니. 어머나, 그게 죽겠네요. 잠시만요, 어머님. 잠깐. 아니, 동서, 또 임상실험 참가자 하는 거야? 그건, 그거 자꾸 하면 건강에 해롭고 위험한데? 어머님, 동서야 젊은 사람이라 그렇다 치지만 어머님까지 자꾸 이런 일 동원되시는 건 진짜 아니에요. 이러다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동서, 자꾸 어머님 동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아니,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억지로 나이든 어머님을
이런 아르바이트에 모시고 가기라도 한단 말씀이세요? 예, 첫째야. 네 동서한테 뭐라고 할 필요 없다. 나이 먹어 집에서 뒹굴뒹굴 놀아봐야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요즘 둘째 내가 사정이 많이 힘들고 안 좋은 거 너도 잘 알잖니? 젊은 애들이 먹고 산다고 아등바등 힘들게 이저희 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니까 넌 걱정하지 말거라. 아니, 아르바이트를 할 거면 다른 아르바이트도 많은데 왜 하필 이런 위험한 알바를 하는 거냐고요. 동서, 요즘 하려고만 들면 멀린 게 아르바이트야. 왜 매번 무슨 실험이다 뭐다 몸에 바르고 먹고 털나면 큰일 난 아르바이트를 하느냐 말이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형님, 위험을 감수 안 하고 어찌 큰 이득을 바라겠어요. 저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매번 볼 때마다 싫은 소리만 마시고 좀 응원해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큰애는 성격이 원체 융통성이 없어 나서 그렇잖니. 둘째야, 큰애가 하는 말 너무 고깝게 받아들이지 말고 아 참, 다음번 알바는 하루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니? 네 어머님, 이번엔 일당도 더 세고 완전 꿀이야 꿀이. 입원해서 주사 맞으면서 종일 뒹굴뒹굴 침대에 누워만 있으면 된다잖아요. 세상에, 그것만 하면 몇백만 원이 떨어진다는 게 사실이냐? 그럼요. 저랑 어머니랑 어디 취직해서 한 달 월급 받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얘 큰애야. 이렇게 고부가가치 알바인데 너도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참여해보는 게 어떠니? 어머님, 저는 갑상선도 안 좋고 김장 준비로 바빠서요. 이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심지어 저까지 그런 이상한 임상실험 참가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시어머니와 동서였지요. 사실 두 사람이 이런 황당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아르바이트에 열을 올리게 된 것은 나름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사업병이라고 주변에서 흉을 볼 정도로 여러 번 거푸 사업에 실패를 하셨거든요. 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저번엔 PC방, 이번엔 당구장, 몇 년 전엔 무슨 인터넷 쇼핑을 한다고 한참 돈 말아먹고 이 정도로 자꾸 안 되면 네가 사업을 시작할 때 뭔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성급하게 뭔가를 버릴 생각만 하지 말고 사업을 할 거면 신중하게 알아보고 계획부터 짜는 습관을 길러. 형은 지금 아버지 하던 부동산 하면서 편하게 먹고 사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난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사업 벌이는 사람 같아? 예, 우리 마. 너 또 왜 동생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 네 동생이 망해먹고 싶어 자꾸 사업을 말아먹는 것도 아닌데. 듣기 좋은 노래도 한 소절이지. 잔소리 좀 그만하려무나. 어머님, 이번에도 또 재림이 돈 해주신 거 아니죠? 그런 식으로 노후자금, 야금야금 재림이 사업자금으로 깨먹으면 나중에 진짜 목돈 필요한 일 생기고 할 때 어쩌려고 그러세요? 이번에 돈 해주지도 않았고 이제 재림이한테 더 해줄 돈도 없다. 너는 형이 돼서 왜 매번 그렇게 재림이한테 엄하게만 구니? 다른 집들은 형제가 아니 똘똘 뭉쳐 어려운 일을 서로 돕지 못해 안달인 집들도 많더구만. 항상 생각도 없이 아무 사업이나 덤벼서 돈 깨먹기 일순위가 그렇죠. 제가 재림이한테 쏟아붓고 돌려받지 못한 돈 생각은 안 하세요? 제가 그래서 언제 그 돈 갚으라고 저 녀석한테 닥달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좀 성실하고 신중하게 일을 시작하라는 건데 참. 형, 결국 나한테 꿔주고 못 받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참 치사하다 치사해. 내가 어떻게든 재개해서 형 돈부터 갚을 거니까 앞으로 나한테 사업하는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할 생각하지 마. 뭐라고 저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하는 사업마다 대차게 말아먹는 서방님 덕분에 남편의 고성이 오가는 날이 많았고 동선에 역시 사업으로 생긴 빚을 갚는다고 생활에 쪼들리는 형편이었지요. 그런 상황을 해결한다고 동선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알바를 틈만 나면 지원했고 연로하신 시어머님까지 그런 아르바이트에 동원을 시키는 겁니다.
어머님, 전 그런 아르바이트를 할 거면 동서만 하게 두세요. 왜 어머님까지 나서서 그러시는 거냐고요. 정말 저희 그 이가 알면 난리가 날 텐데. 어머님은 동서하는 일에서 빠지세요. 얘야, 둘째 내가 요즘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한지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다. 내가 딱히 걔네 부부 도와줄 방도도 없고 내 선에서 적당히 도와주는 거니 넌 모른 척 하렴? 그렇게 일당 버신 거 고스란히 동서 주시는 거예요? 응. 뭐 일당이라고 해봐야 반찬값밖에 더 드니. 그게 뭐 얼마 한다고.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그렇게 자랑하시면서 무슨. 암튼 제발 어머님은 그만두세요. 그렇게 이상한 임상실험 자꾸 하시다 진짜 털나신다고요. 너도 그렇게 잔소리만 할 게 아니라 나랑 네 동서랑 같이 부업으로 한번 참여해보는 거 어떠니? 너 같은 가정주부들이 얼마나 많이들 하는데 반찬값이라도 벌면 좀 좋아. 안 그러냐? 그렇게 틈만 나면 저까지 도원하려 드는 시어머니셨고 저는 그런 이상한 아르바이트에 빠진 동서와 시어머니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도망 다니느라 바빴지요. 사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희 남편에게는 본인께서 운영하시던 부동산을 넘겨주셨고 서방님에겐 경기도 근처의 상가 매장 하나를 유산으로 상속해 주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시아버님 사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아버님께서 하시던 부동산을 계속 운영 중이고 저희 시동생, 그러니까 서방님은 그 상가 매장을 자본으로 여러 사업을 하다가 매번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그 매장을 이미 수년 전에 날리고 말았지요. 그렇게 사업이 기울면서 저희 남편도 정말 넉넉지도 않은 형편에 여러 번 서방님을 도와주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으니 저 역시 울화통이 터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설마 당신 이번에도 서방님 사업자금 도와드린다는 말 하는 거 아니겠지? 저번이 마지막이었고 나 당신한테 약속 지켜. 그 약속 어기면 내 성이 박가가 아니고 최가다 최가. 서방님은 그래서 요즘 또 무슨 사업 아이템 구상 중이신 거야? 나도 모르겠다. 이젠 그런 거 걔한테 나 더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같은 빌라의 위아래층에 살다 보니 본의 아니게 가끔 서방님의 동태도 살피게 되었고 보니까 동서와 시어머님과 함께 그런 임상실험 참가자도 하고 최근엔 무슨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하시는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또 그런 일과 관련해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서방님과 동서가 강남 일대 좀 부자 동네를 돌면서 헌옷수거함이나 아파트 단지에 버린 물건들을 골라다 중고마켓에 내다 팔았던 모양인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할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간 것이었지요. 알만한 분들께서 이런 일을 벌이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이 망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출동해보니까 이런 멀쩡한 젊은 부부일 줄 상상도 못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생각 없는 짓 버리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겠습니다. 아무나 수거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신고도 해야 하고 적절한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가져다 판매한 대가로 동서 부부는 벌금을 물고 파출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벌금을 지불한 당사자는 저희 남편이었고요. 야, 이 녀석아, 너 대체 언제 정신 차리려고 그래? 왜 멀쩡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돈을 벌 생각을 안 하는 거냐고. 남이 버린 물건들 주워다 파는 건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네가 주워서는 안 되는 물건들을 주워오는 건 절도라고. 뭐 말귀 못 알아먹니? 예, 우리 마. 너 또 왜 네 동생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 지도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었으면 버린 물건 주워다 팔 생각을 했겠니? 그만 혼내고 추위에 딸며 끼니도 걸렸을 텐데 어디 가서 네 동생 부부 뜨신 국밥이라도 한 그릇씩 사 먹이고 들어가자꾸나. 저는 생각 없으니 어머님하고 니들만 먹고 들어와라. 난 지금 가게 셔터 임시 내리고 나와본 거라 바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렇게 자꾸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자꾸 치는 동선의 부부였고, 그 성가스런 뒷감당은 남편이나 제 몫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나 저나 같은 빌라 건물에 살기는 했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대한 동선의 부부와 시어머님이 거주하시는 위층에는 거의 출입하지 않은 채 좀 남남처럼 생활하던 즈음이었지요. 저녁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한참 하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나가보니 동서가 생글생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동서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들어가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괜찮으세요? 그렇게 저희 집에 들어온 동서는 대뜸 속초로 부부 동반 여행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속초로? 아니 갑자기 무슨 날도 아닌데 웬 부부 동반 여행이요? 뭐 꼭 무슨 날이어야만 여행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랑 형님네 위아래층도 살면서도 요즘 거의 왕래도 없고 너무 서먹서먹하게 지낸다고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시고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집안 식구 다 이동하면 그 경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아서라 동서. 안 그래도 요즘 동선에나 우리 집이나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건 매한가지인데. 경비 걱정은 마세요 형님. 이번에 속초 가서 묵으려는 펜션이 저희 친정언니 친구가 하는 곳인데 요즘 비수기라고. 비워두느니 와서 하루 쉬고 가라고 그냥 내준 거여서 숙박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글쎄, 일단 우리 집 양반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렇게 갑자기 동서의 제안에 따라 속초로 저희 부부와 동선의 부부 그리고 시어머님까지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막상 도착한 숙소는 바닷가가 환히 보이고 경치나 시설이 나쁜 곳이 아니더군요. 바다 구경 오랜만에 하네. 재수씨 덕분에 좋은 구경하고 가네요. 아니에요. 큰 아주버님 덕분에 저희가 위기를 여러 번이나 넘겼는데 진작에 좀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는데 경황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제리미 녀석은 어디 갔어요? 아까부터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요 앞 마트에 저녁거리 사러 갔어요. 베비큐 파티 하자고 고깃감이랑 이것저것 재료 사러 갔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같이 가서 장 봐와야 하는 거 아니야? 형님, 오늘 형님 내일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히 쉬기만 하세요. 이번 속초 여행은 저희 동생 부부가 하나에서 10개까지 다 하고 두 분은 쉬게 해드리러 온 여행이니까요. 아셨죠? 아니, 정말 그렇게 해도 돼? 아무리 그래도 너무 그러면 미안한데. 형님께서도 제가 평소에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죄송한 게 많았어요. 반찬도 늘 얻어먹기만 했지 제가 뭐 하나 해드린 것도 없고 오늘 여행 와서만큼은 제가 아랫사람 도리 할 테니 형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셔요. 아셨죠? 그래 첫째야. 오늘은 네 동서 말 듣고 편히 쉬다 가려무나. 말은 안 해 그렇지 네 동서 부부가 평소에 너희 부부에게 얼마나 감사하다 죄송하다 말을 달고 사는 애들인데 이렇게 웃으면서 화기애애 니들 형제가 지내는 걸 보니 너무 보기가 좋구나. 니들의 재림이네 많이 도와준 거 쟤들도 많이 고마워하는 애들이다. 섭섭한 마음은 풀고 앞으론 좀 니들도 살갑게 지내렴. 응? 그렇게 저희 부부와 동선의 부부를 화해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시어머니셨지요. 평소 동선의 부부에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또 이렇게 내려놓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좀 마음이 풀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서야 자식들이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는 게 당연할 것이었고요. 그렇게 서방님이 장을 봐오고 동서는 고기를 굽는다고 한참 동동거리더니 거하게 한창 차려서 온 식구가 배불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저인데 남편이 바비큐를 먹으며 분위기에 취해 술은 권하는 바람에 맥주 몇 잔을 마셨고 저나 남편이나 오랜만에 거하게 취해 방에 들어가 거의 골아 떨어지듯 잠이 들어버렸네요. 그렇게 평소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들어 그런지 비몽사몽
깊게 잠들지는 못하고 좀 뒤척거리다 살짝 잠이 든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나 아주버님 지금 다 재웠어요. 이제 시작하죠. 네가 가져온 연고하고 약품 어리더니. 어머님도 참. 제가 슈트케이스 맨 안쪽 비닐봉지에 담아두었는데 못 보셨어요? 아, 맞다. 네 슈트케이스 맨 안쪽 비닐봉지. 내가 그네들 모르게 꽁꽁 숨겨둔다고 신경 쓰다 보니 그걸 아까 내 여행 가방 안 파우치 안에 또 따로 숨겨뒀지 뭐니. 어머님, 얼른 그 약대 꺼내세요. 일단 형님한테 시험할 임상실험 제품은 이게요. 어머니 바르면 기미가 한 번에 싹 다 없어지는 기미 제거 크림인데 형님만큼 적합한 대상대가 없다니까요. 큰애가 얼굴에 자글자글 기미가 많이 폈긴 하지. 그런데 바르고 효과가 좋으면 다행이다만 혹시 부작용 같은 건 없겠지. 부작용은 영구적인 홍달이나 뭐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설마 부작용 있겠어요? 네 아주버님한테 해볼 약품은 어떤 거라고 했니? 그게 남자들한테 참 좋은 건데 뭐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뭐 대충 알겠고. 그런데 뭐 이거 먹겠다가 큰애가 탈나는 건 아니겠지? 네 형님보다 아주버님이 해볼 제품이 좀 더 걱정은 되는구나. 얼굴에 바르는 것도 아니고 직접 먹게 해야 되는 거라. 그게 부작용이 뭐 되려 남자들한테 안 좋은 그런 방향이라 하긴 했는데 두 분이 신혼부부도 아니고 애들 낳아 다 키웠는데 뭐 문제가 좀 생겨도 큰 상관없지 않을까요, 어머님? 글쎄다. 설마 부작용은 없겠지? 이거 써보고 사람들 다 효과 봤다고 하지 않았냐? 저는 실눈을 살짝 뜨고 동서와 시어머니 하는 얌을 보고 있다가 정말 기겁할 만한 광경에 뜨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코까지 골며 드르렁드르렁 잠들어 있는 남편의 등짝을 찰싹 때려 깨웠지요. 자기 당장 일어나. 지금 나하고 빨리 이 펜션을 뛰쳐나다 도망 날아야 된다고. 아니 저다가 펑충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간만에 한잔하고 기분 좋게 꿀잠 자면서 나와 앉아. 당신 당장 지금 나랑 뛰쳐나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 생길지도 몰라. 알아서 해. 남편은 제 심상치 않은 서술에 제 손을 따라잡고 밖으로 나오더군요. 잠시 건넌방으로 건너봤던 동서와 시어머니가 따라 나와 저와 남편을 쫓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큰애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너희들 지금 어디 가니? 어머님, 아무리 동서네 부부 아르바이트가 중요해도 멀쩡한 저희 부부가 그 이상한 임상실험 마루타가 될 순 없어요. 아니 형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마루타라뇨. 자는 것 같아도 나 동서랑 어머님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나한테는 황달올지도 모르는 그림? 그리고 내 남편한텐 완전 될지도 모를 약을 먹이려고 했잖아.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돈이 좋아도 가족 상대로 그런 실험을 할 생각을 하니? 동서 정말 제정신 아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연락할 생각하지 마. 어머님, 어떻게 저도 똑같이 자식인데 제리미네한테 기우셔서 그런 요상한 짓을 하는 걸 두고만 보고 계세요? 이 사람 말 맞다나 진짜 저희 보고 그 약 바르고 먹고 털나면 어쩌시려고 하셨냐고요? 설마 다리야 낫겠니? 괜찮을 거 아니까 네 재주씨도. 됐어요 어머니. 앞으로 제리미네가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저 아무것도 안 믿을 거니까 그리 하세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속초에서 서울로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차를 몰고 죽기 살기로 다시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너무 어이가 없고 황망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동안 둘이 아무 말이 없을 정도였죠. 저는 남편에게 동서와 시어머님께서 남편 몰래 임상실험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나라고 말하기 싫어서 안 했겠어? 같은 빌라 위아래층에 살면서 어머님께서 당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 신신당부하시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정말 제림이 천하 어머님이나 정말 답이 안 나온다.
그렇게 동선의 부부와 저희 부부가 좀 서먹하고 날선 관계를 회복해보고자 떠났던 속초 여행은 형제 간의 거리만 더 잔뜩 버려놓는 그런 여행이 되고 말았지요. 애초에 여행의 목적이 동서가 말한 것처럼 화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 부부를 이용하려는 목적이었기에 예견된 결말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위층의 동서네와는 거의 왕래를 안 하며 다시 생활하게 되었고, 그런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갑자기 또 다급하게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동서가 식은 땀까지 삐질삐질 흘리며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집 앞에 서 있더군요. 아니, 동서 대체 무슨 일이야? 형님, 어머님께서 지금 쓰러지셔서 구급차를 불렀어요. 제 선에서 어떻게 처리해보려 했는데 도저히 겁이 나서 그만. 제발 지금 저희 집으로 내려와서 어머님 상태 좀 봐주세요. 네. 갑자기 이게 무슨 사달이야? 동서, 설마 이번에도 혹시 어머님 이상한 임상실험 참가자 뭐 그런 거 하시게 만든 거야? 진짜 그래? 사실은 그게요. 제가 어머님께 됐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어머님께서 자꾸 하신다고 하시는 바람에 자세한 건 나중에 따지고 당장 내려가자. 구급차는 언제쯤 도착한대? 그렇게 급하게 위층으로 올라가 보니 온 몸에 발진이 돋은 채 온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시어머님께서 거실 한 구석에 쓰러져 계시더군요. 어머님, 정신 차려보세요. 어머니 좀 괜찮으세요? 대체 어디가 얼마만큼 아프신 거예요, 네?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말씀도 잘 이어가지 못하던 시어머님은 급기야 거실 바닥에 오바이트까지 하고 집안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시어머님께서는 거의 실신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셨지요. 약물 알러지에 의한 시오크와 일시적인 중독 상태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연세도 많으신 분이 이 지경이 되신 겁니까? 저희 동서와 함께 임상실험 참가를 하셨고 이 리스트들이 저희 어머님께서 복용한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심각하진 않아도 노환도 몇 개 가지고 계신 환자분이 이런 위험한 임상실험 테스트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체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발견돼서 병원에 오셨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시간을 지체했으면 정말 환자분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연세도 있으신 분이 다시는 이런 위험한 아르바이트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어요?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 여보, 어머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남편은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 정말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동서와 서방님 내외를 단단히 꾸짖더군요. 체림이 네 와이프가 어머님하고 이런 아르바이트 종종 하는 거 다 알고 있었다면서. 너 대체 이놈의 자식 생각이 있는 녀석이야 없는 녀석이야? 아무리 돈이 그래도 그렇지. 연로한 어머님을 이런 위험한 임상실험 대상자를 하게 만들어? 재수씨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오늘 정말 어머님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어머님 너희 집에 계시게 못한다. 제림이 너, 그리고 재수씨, 다시는 이런 위험한 임상실험 참관이 뭐니 이상한 아르바이트 안 한다는 각서 쓰세요. 저 정말 이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예, 우리마. 그만하고 진정하렴. 내가 약속하마. 다시는 이런 일 안 벌인다고. 그러니까 그만 화내고. 나 이제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그만 좀. 어머님께서 그렇게 대도 않게 제리미네를 싸고 도시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지름이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 쟤들 부부한테 득이 아니라 독입니다, 독. 아주버님 진정하세요. 저희 다시는 이런 일 안 벌이겠습니다. 약속드려요. 형, 미안해. 엄마가 잘못된 거란 생각은 못했어. 그런 생각했으면 참가 자체도 못하게 말렸을 거야. 다시는 이런 일 안 생기게 할 테니까 앞으로. 너 다시 한번 이런 요상한 일에 엄마 참여시켰다간 형제고 뭐고. 너 다시 안 보고 살 테니 그리 알아. 그렇게 단단히 엄포를 놓고 집으로 돌아온 저와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위세척이다 뭐다 진료를 받고 또 사흘 넘게 입원까지 하시고 퇴원하셨지요. 남편에게 단단하게 혼난 동선의 부부이기에 저는 설마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그런 위험한 일은 하지 않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즈음 저는 저 나름대로 바쁜 궁리가 있어 동선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고 있던 터였죠. 여보, 이제 우리 아이들도 거의 컸고 나도 뭔가 내 일을 가져보고 싶어. 아이들 대학에 시집 장가 보내는 일에 우리 노후 대비까지 생각하면 당신 외벌이로는 힘든 것도 사실이고. 당신 평생 애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고생했는데 돈벌이까지 시킬 생각 없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쓸데없는 생각 말고 애들이나 잘 신경 써. 다들 대학생인 애들 내가 뭐 신경 쓸 게 있니? 나도 뭔가 해서 돈벌이 하고 싶은데 평생 살림만 해와서 딱히 시작할 일거리가 없는 게 걱정이긴 하다. 사람 참. 왜 재수 씨처럼 임상실험 알바라도 하려고? 참,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말아줄래? 그런데요. 저와 남편이 그런 몽을 주고받은 걸 듣기라도 한 듯 그즈음 정말 또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대학교 2학년생인데 얼마 없으면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아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 방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상한 용지며 생전 못 보던 시약 같은 것들이 아들 서랍 안에서 나온 겁니다. 처음엔 얘가 어디 아픈가 하고 용지며 시약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서를 통해서 이상한 임상실험 참가를 아들이 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학교에서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저는 아들을 다그쳐 물었습니다. 용재, 너 이거 좀이랑 약이랑 다 뭐야? 너 설마 요즘 미친 작은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아르바이트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아니, 엄마가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맨밑 서랍을 꽁꽁 숨기느라 숨겨둔 건데. 잠깐 너 그 모자 한번 벗어봐. 요즘 집에서도 통 모자를 안 벗더니만 너 혹시... 저는 요즘 따라 아들아이가 날씨가 춥고 유행이라면서 집안에서도 비니 같은 모자를 쓰고 있길래 뭐 그러려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지더군요. 아들은 갑자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전 당장 아들의 모자를 벗겼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모자를 벗긴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뒤로 발라당 나자빠지고 말았어요. 캬! 용재, 너 머리에 뭐가 그렇게 잔뜩 난 거야? 너 엄마 몰래 언제 머리를 그렇게 빡빡 밀었니요? 머리 민 건 머리가 좀 빠지기 시작해서요. 이거 실험 테스트 제품 먹고 나서 또 얼마 안 있음 입대라 어차피 밀고 지금 밀자 해서 더 민 것도 있고요. 또 머리까지 빠지면서 그 임상 실험인지 뭔지를 하고 있었단 거야? 두피에 뾰루지같이 잔뜩 난 건 또 뭐고? 그것도 부작용 아니니?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모양이 심상치 않은데 너 당장 따라 나와. 병원부터 가게. 저는 당장 아들내미 손을 잡고 피부과다 종합병원이다. 아들 몸에 탈이 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하루 종일 병원을 순례하다 거의 파김치가 되다시피 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복용하면 심하게는 갑작스런 쇼크사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약이라며 당장 복용을 중지하라고 엄청 혼을 내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던지 정말 집으로 오는 내내
가슴이 벌렁벌렁 할 정도였습니다. 너 병원에서 하는 말 잘 들었지? 알바니 뭐니 이사한 약 먹을 생각 그만해. 할머니께서 저번에 그렇게 위험한 일을 겪는 걸 보고도 너 제정신이야? 작은 어머니께서 용돈 엄청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하도 그러셔서요. 정말 미치겠구나. 더는 두고 보지 못하겠어. 남편이 일을 파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모든 사태를 남편에게 다 이실직고했죠. 남편과 저는 당장 동선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서와 서방님, 시어머니께서 저녁을 드시다 말고 나오시더군요. 코빼기도 안 보여서 연이라도 끊고 살려나 싶었는데 니들이 어쩐 일이니? 어머니, 저 정말 재림이네하고 연 끊고 살려고요. 그 말씀 드리려고 찾아왔네요. 동서,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끌어들일 사람이 없어서 우리 아들을 끌어들이니? 어머님도 아시고 계셨어요? 이상한 임상실험에 재홍이가 동원된 거요. 재홍이가 약 부작용으로 탈모까지 오고 발진까지 돋아서 계속 모르고 복용했다간 병원에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재수씨, 저 이번 일은 정말 그냥 못 넘어가요. 임상시험인지 뭔지 아는 그 업체 당장 어디지 말하세요. 아주버님 고자마세요. 제가 나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동서,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게 결국 나쁜 뜻을 가진 거야. 이게 자꾸 무슨 사달이야. 동서 요상한 돈벌이 때문에 식구 한 명 죽어 나가는 꼴을 봐야 정신 차리겠어? 그렇게 눈물 빠지게 혼을 내주고 당장 임상실험 대상자를 모집했다는 업체를 수소문했습니다. 알아보니까요. 제대로 법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무작위로 임상실험 참가자를 모집해서 불법적으로 이것저것 진단 시약을 테스트하던 곳이더군요. 저와 남편은 이 업체를 고발했고 업체도 그리고 나이가 어린 대상자들을 무작위로 포섭해간 동서 역시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업체 대표는 구속이 되었고 동서는 벌금형에 처해졌어요. 형님, 우리 재홍이가 그런 일을 다 했다지만 가족끼리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오리마, 너 아무리 네 새끼가 큰일 날 뻔했다고는 하지만 네 동생 와이프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네 동생네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 그런 건데. 하하. 어머니, 그 비이성적인 편에 더는 못 견디겠어요. 재림이네가 무슨 짓을 벌이든 어머니는 그럼 평생 재림이네 편 드시면서 사세요. 저희는 이제 그 뒷감당 더는 못하겠으니 저희 식구 나가 살 테니 그리 아시고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시어머님과 동서 부부와 함께 살던 다세대 빌라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여보, 아무리 동서네 부부 보기 싫다지만 당장 집을 옮기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월세를 내야 할 텐데 괜찮겠어? 우리가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의존해서 살다 보니까 재림이네 말도 안 되는 일에 자꾸만 얽히면서 죄 없이 책임을 지는 일이 자꾸 발생하잖아. 우리가 나가 살고 어머님도 재림이네와 우리 없이 살아보셔야 뭐가 옳은 일이고 바른 경우인지 나중에라도 아실 거야. 그래, 애초에 어머님 건물인데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우리 식구는 우리 힘으로 살자. 자유롭게 걸치적거리는 거 없이. 내 말이 집 내놨고 다음 달에 바로 이사할 거니까 당신은 준비 잘해. 그렇게 이사를 나오게 된 남편과 저였습니다. 남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바람에 넉넉지 않은 자금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네 식구 보금자리를 괜찮은 조건에 계약할 수 있었고 새로 이사간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저는 반찬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 뭔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지 나한테. 당신 잘하는 일이 집밥 만드는 일인데 반찬 가게 조그맣게 해보는 게 어때? 우리 새로 옮기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주 괜찮은 조건으로 조그만 상가 매장이 하나 임대가 나왔는데 그거 좋은 생각이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내가 잘하는 게 반찬 만드는 일인데 당신 근래 한 생각 중에 제일 기특한데? 그렇게 이사를 가고 나서
얼마 안 되어 큰아들은 입대를 했고 저는 반찬 가게를 시작하게 된 거였죠. 처음엔 반찬 가게를 하면서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그야말로 반찬값 정도 벌어보자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웬걸요? 제가 만든 반찬들이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장사가 나날이 번창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저 혼자 시작한 가게 일이었는데 점점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몇 달 안 되어서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할 지경에 이르렀지요. 주변에 아파트 대단지들도 많고 학교들도 많았는데 주변 엄마들 사이에 저희 집 반찬 가게가 아주 맛있다고 톡톡히 소문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이 2명이 자라면서 아토피로 고생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밥을 많이 해먹였고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일절 먹이지 않았죠. 해서 제가 만든 반찬들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먹기에 좋은 음식들이었고 이런 점이 엄마들에게 인기 요인이 되었어요. 사장님, 여기 반찬은 파는 반찬인데도 저희 아토피 심한 딸내미가 먹어도 일절 아무 이상이 없고 괜찮더라고요. 조미료를 일절 안 쓰시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반찬들이 이 감칠맛이 돌고 맛이 좋아요. 하하하, 조미료 안 쓰는 대신 천연 조미료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가미하거든요. 제가 요즘 따로 별도로 판매 시작한 천연 감미료인데 한번 맛보실래요? 육수 내기 귀찮을 때 이 큐브 하나리면 찌개든 고기든 맛이 확 살아요. 합성 첨가물 하나 없이 손수 만든 거라 애들 아토피니 뭐니 그런 거 걱정할 일도 없고요. 어머, 그럼 그 감미료도 한 5개만 줘보세요. 그렇게 아토피 심하고 체질이 예민한 아이들 키우며 제가 평생 잘해온 일이 건강한 밥을 해먹이는 일이었는데 그런 저의 재능이 돈벌이로 이어지다니 제가 생각해도 참 신통방통한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그렇게 남편은 부동산을 꾸려가고 저는 반찬가게 사업을 했는데 반년 정도 지나니 제 수입이 남편 수입의 곡절을 상회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열심히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부부 시어머님 집을 독립해 나온 후로 저희들만의 집도 마련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지요. 여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누워서 그런가? 맨 바닥에 요 하나 안 펴고 누웠는데도 착착 감기는 게 너무 편하고 좋다. 서울서 내 집 마련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수고 많았어, 여보. 이참에 나도 부동산 접고 당신 반찬 가게 일이나 꺼낼까? 아이고, 됐네요. 난 남편이랑 가게 일까지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집에서 매일 보는 것만도 지겨워 죽겠구만. 야,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봐. 제이야, 네 엄마 봐라. 아빠보다 돈 잘 번다고 아빠한테 완전 큰 소리 뻥뻥 치는 거. 뭐라고요? 참 딸내미 앞에서 못하는 말이었네. 하하하. 그렇게 제 사업이 잘 풀리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지고 걱정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 년째 연락 두절로 연을 끊다시피 해서 살던 동서가 갑자기 제 반찬 가게로 찾아왔더군요. 아니, 동서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형님도 참, 가족끼리 뭐 꼭 기별을 해서 찾아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큰애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아니, 어머님까지 오랜만이에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네가 하는 반찬 가게가 하도 잘 된다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인사차 들렀다. 저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와 동서의 방문이 썩 반가운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두 사람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차를 한 잔씩 내어드렸지요. 형님, 지난 일 정말 많이 죄송하고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도 지나고 보니 제가 얼마나 모자라고 어리석었는지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큰애야, 나이 많은 어른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건데 자꾸 둘째네 편만 들면서 너희들 부부 힘들게 한 거 사과하마. 너도 애를 낳아봐서 알겠지만 모자란 자식들이 항상 부모한테는 아픈 손가락이란다.
둘째 내가 나한테는 그랬고, 그래서 경우 못 차리고 얘네들 편만 든 거 많이 속상하고 서운했지. 미안하다. 아니, 어머님. 갑자기 찾아와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고, 저희 부부는 나름 또 잘 살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옛날처럼 형님께 뭐 부탁하고 돈 꿔달라고 하려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미리 안 드리면 형님께서 또 오해하고 걱정하실까 봐요. 휴, 네 시동생 말이다.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 아니, 어머님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알고 보니까요. 서방님께서 저희 부부가 독립해 나간 후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마저 망해버렸고 설상가상 불법 스포츠 도박에까지 손을 대는 바람에 그렇게 형무소 신세를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서 역시 그때 그런 불법 임상실험 대상자를 모집한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서방님까지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형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간 형님 사고방식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답답하다고 느꼈어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늘 정도만 강조하는 형님 스타일이 시대에 맞지 않고 구식이라 생각 들어서요. 동서는 그러나 여러 풍파를 겪으며 지난 살아온 방식들을 많이 반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난 길이라 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편법을 자꾸 쓰면 사람의 말로가 절대로 좋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요. 큰애야, 이참에 우리 사는 다세대 건물 너희 부부 명의로 해주기로 했다. 원래는 우리미와 재림이 두 형제에게 공동 명의로 상속을 하려 했다만 재림이 녀석 사업병이 또 어떻게 도질지 몰라 알뜰하고 신중한 너희 부부 명의로 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말이다. 그렇게 하는데 동선에는 불만이 없어? 우리와 상관이 없지만 형님, 그렇게 해주세요. 경제적인 관리는 아무리 봐도 형님네가 한 수 미시니까요. 나중에 재테크 잘하셔서 저희 지분 적당히 나눠주시면 저 불만 없어요. 동서가 그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니 뭔가 심경의 변화가 단단히 있긴 있는 모양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시어머님의 다세대 빌라 건물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형님, 지금 하는 반찬 가게 분점을 저도 하나 내보고 싶은데 기술 좀 전수해 주시면 안 돼요? 동서, 그럼 일단 한 몇 개월 우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을 배우는 게 어때? 형님이 시키시는 대로 저 다 할게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그렇게 동서는 제 반찬 가게에서 반년 정도 가게에 돌아가는 사정과 반찬 만드는 법 등을 착실하게 배웠습니다. 저는 본점 자리에, 동서는 저희 가게와 많이 떨어진 동네에 새로운 자리에서 반찬 가게를 오픈했는데 두 군데 모두 다행히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저희 가게 2호점을 동서가 운영하게 된 셈이지요. 최근 출소한 서방님 역시 요즘은 정신을 차리고 동서의 반찬 가게 일을 열심히 돕는다고 하니 너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반찬 주문 전화가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와 제 사연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하시는 일들 다 흥해서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